교과서 86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렇게 전쟁 얘기들 나올 겁니다. 오늘은 당시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이 3국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국은 그 당시에 명나라였죠. 명나라가 주원장 때는 참 잘 나갔어요, 얘들아. 근데 주원장 이후에 이제 슬슬 목락합니다. 주원장 죽고 그 아들 영락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 점점 내리막을 타게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내부적으로는 이 환관들이 되게 득세를 하게 됩니다. 환관들이 득세. 그리고 정치가 부패해요. 정치는 부패하면서 온갖 문제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외부적으로는 북로남외라고 하거든. 북쪽에서는 원래 명나라 등장 전에 중원을 통치했던 이 몽골이 툭하면 쳐들어와요.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특히 토목부라는 곳에서 명나라 황제가 직접 몽골하고 싸우다가 포로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 남외는 일본이죠. 왜구가 계속 쳐들어옵니다. 특히 이 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척계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같은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영웅으로 성장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외구의 침입이 많이 지속되고 있었다. 자, 명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니까 당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장거정 개혁에서 또 하나 일조 편법이라 해서 세금제도 바꾸고 이랬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이 장거정 죽으면서 사실상 실패하고 점점 명나라는 몰락하고 있었다. 한국은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 내부적으로는 조선은 점점 이 성리학 질서에 따라서 사림 세력이 등장을 해서 사림이 중앙 정계를 장악합니다. 사림의 집권. 그런데 이 사림이 중앙을 집권하고 나서 사림 집권한 이후에 자신들의 학문적 성향, 정치적인 경향에 따라서 서로 파가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국사에서는 붕당이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붕당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런 거 했었지. 이 붕당들은 점점 대립이 격화돼요. 점점 대립이 격화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토지 겸병이 심화됩니다. 토지 겸병이라는 거는 이 부자들, 양반들이 돈 없는 농민들의 땅을 막 뺏는 거야. 양반들의 땅이 많아지면서 농민들은 몰락합니다. 이 결과는 뭐냐? 이 붕당 형성과 토지 겸병 농민들의 몰락은 결국은 조선의 국방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농민들이 땅이 없고 이러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약해지고 군대 안 가는 거죠. 자, 그런 문제. 외부적으로는 조선은 건국 초부터 이거였어요. 건국 초부터 4대 교린. 자, 4대는 명나라에 대해서 섬기는 거고, 교린은 외와 여진에 대해서 교류도 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였죠. 일본은 어땠느냐? 일본은 우리가 앞에서 무로마치 막부까지 했었거든.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만들었죠. 근데 무로마치 막부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무로마치 막부가 힘을 잃어요. 그러면서 일본 각지에서 원래는 이 일본 전체를 막부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각지의 영주들이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설치는
센고쿠 시대가 열립니다. 혼란기예요. 이 땅에선 내가 주인이고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중국의 어느 시대랑 비슷하다? 춘추 전국시대랑 비슷한 거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일본에선 이걸 전국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냐?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사람이 통일을 했어요. 바로 그 당시 포르투갈에서 전래했던 무기 조총이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센고쿠 시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어떤 정책을 했느냐? 일본 전국에 토지를 전부 재조사합니다.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 그 다음 농민들의 무기를 몰수해버립니다. 농민들이 칼을 갖고 무기가 있으면은 또 혼란이 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뺏겠다. 이런 걸 통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무라이들과 농민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게 그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통일을 하고 나는데 과제가 있어. 일단 중국하고의 교역을 좀 확대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군인들의 불만, 이거를 배출을 해야 돼. 또 영토도 확장하고 싶어.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역 확대와 군사력 배출, 일본 내의 이 군사력, 전쟁에서 키워진 군사력들의 불만 이런 걸 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토 확장,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을 쳐들어갈 테니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옵니다.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갈 테니 조선은 길을 내어달라. 근데 조선은 앞에 얘기했지만 옛날부터 이 4대 외교를 하는 나라거든. 중국을 잘 섬기고 있는 나라야. 근데 길 비켜달라면 안 비켜주겠지. 그러자 일본이 그래? 길 안 비켜? 그러면 조선부터 쳐들어가겠다 하면서 조선을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도 되게 강조가 됐던 전쟁이에요.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임진왜란의 전개, 초기에는 조총을 앞세운 일본이 계속 승리해요. 조선은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전개 땡땡은 필요 없겠다. 자, 그럼 조선에 언제 역전 찬스가 생기느냐? 일단 그 유명한 이순신의 수군, 그리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또 누가 전쟁을 도와준다? 옛날부터 우리가 사대하고 있었던 나라, 명나라의 원조가 있어요. 명나라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줘요. 명나라 군대하고 조선이 연합을 해서, 이제 임진왜란, 이거 동아시아사에서 임진왜란이니까 명과 조선이 함께 연합을 해서 평양성을 탈환해요. 이 순서도 알아야 돼. 이것도 평양성까지 탈환을 했고, 명나라는 일본이 너무 쉬워 보였지. 그래서 막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벽제간 전투에서 명나라가 졌어. 이번에는. 자, 명나라가 일본을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지. 평양성에서 막 이기고 이러니까. 근데 벽제간에서 지고 나니까 겁먹은 거야. 그래서 명나라가 일본과 강화 협상을 벌입니다. 전쟁 그만하자.
근데 뭐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이때 명나라 공주를 일본에 시집 보내라, 뭐 조선의 왕을 일본으로 보내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걸 하자. 결국 강화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전쟁이 납니다.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정유재란에서는 근데 일본에 쳐들어올 거를 조선이 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잘 막았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 사람 죽으면서 일본군은 철수하게 되었다. 이 임진왜란에 대한 평가. 조선에서는 임진년에 일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해서 임진왜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난을 일으킨 게 아니라 당시 천황이었던 분로쿠 게이초 시대의 전쟁이다. 이래서 분로쿠 게이초의 역 이렇게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거를 일본이 쳐들어와서 조선이 위험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줬던, 우리는 불쌍한 조선을 도와줬던 전쟁이다. 항외원조. 이렇게 각각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서로 자기네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이게 임진왜란 이야기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칸이 없어서 밑으로 이어집니다. 밑에다가 쓸게요. 여기서 줄이 이어진다고 보면 돼. 이쪽에 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네들은 쓸 때 이렇게 써. 자, 그 줄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이 명나라가 도와줬잖아. 여기서 여기 도움 줬죠. 명나라가 도움을 주면서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가 있자 당시 중국 땅에서 여진족이 성장합니다.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은 명나라 후금의 싸움이 돼요. 이때 명나라에서 조선에다가 헬프를 쳐요. 야, 조선, 너네 우리가 옛날에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우리 도와라. 당시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죠. 광해군은 전쟁의 참상을 알아. 전쟁에서 임진왜란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가 고통받았던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명나라의 요구에 대해서 도와주는 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중립 외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이거? 근데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당시에 조선의 신하들에게는 많은 반발을 사게 돼요. 그러면서 서인 정권에 의해서 인조 반정, 새로운 왕 인조가 등장했습니다. 인조는 그 전에 광해군과는 자기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했다. 누구랑 친하고? 명나라랑 친하고 누구를 배척한다? 후금을 배척한다. 친명배금.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명나라 장군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후금의 뒤를 치려고, 얘가 후금이고 얘가 명이거든. 후금의 뒤를 치려고 준비를 하는데 조선이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뭐 쌀도 주고 뭐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했었어. 모문용을 지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린 명나라 편이다, 후금을 공격하자 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지. 자, 인조의 이 친명배금 정책은 후금의 화를 돋굽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요. 첫 번째 후금과의 전쟁은 정묘호란, 두 번째는 병자호란. 이때 당시에는 후금이 쳐들어왔었고 이때는 형제 맹약을 맺어요. 둘이 형제가 됩니다.
근데 병자호란 때는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꿔요. 그리고 군신 관계를 맺게 돼요. 군주와 신하가 돼버립니다. 그때 우리 작년에 영상도 봤습니다. 이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버티다가 결국엔 항복을 하게 되면서 삼전도에서 인조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을 했다고 하죠. 이게 당시 조선과 명, 일본의 국제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맨 먼저 중국, 한국, 일본의 각국의 상황. 봤다시피 중국은 내리막이었고 조선도 내리막인데 일본은 통일이 되면서 나라가 강해졌었어. 그래서 쳐들어왔어. 임진왜란의 과정 받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중국은 안 그래도 내리막인데 임진왜란에 군대까지 보내면서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야. 그렇게 되자 그때 중국 땅에서 새롭게 일어난 여진, 이 여진과 중국의 싸움에서 조선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정묘 병자호란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과서 밑줄을 긋겠습니다.